A씨, 늙은이가 끝까지 고집부리네. 좋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동네 조폭 마동규가 갑자기 발로 리어카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탕! 끓던 떡볶이 통이 그대로 기울어지고 폭포처럼 붉은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주인공 복내 할머니는 뜨거운 국물에 손등과 팔을 대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스팔트 위엔 붉은 국물과 하얀 떡이 흩어져 있었고 40년 정성으로 끓인 국물은 그대로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아침밥 못 먹은 애들 주려고. 복내 할머니는 떡볶이를 바라보며 힘없이 중얼거렸고 눈가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상보다 더 아픈 건 존엄이 짓밟힌 고통이었습니다. 조폭 마동규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A씨 늙은이 하나 넘어졌다고 뭐 어때? 자업자득이지. 부하들도 따라 웃으며 사라졌고 주변 사람들은 그저 쳐다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누군가 군화끈을 조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707특전사 여군 하사 복내 할머니의 손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폭에게 40여 년의 삶이 하루아침에 짓밟힌 복내 할머니와 그 못된 조폭에게 사이다 복수를 실현한 707특전사 여군 하늘하사의 특별한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서울 북부의 낡은 골목,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퀴축이 삐걱거리는 리어카 소리와 함께 떡볶이 뜨끈한 떡볶이 하는 구성진 외침이 골목 전체를 깨우죠. 그 주인공은 바로 78세 김복래 할머니입니다. 복래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됩니다. 무릎이 아파도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멀리 강원도 춘천에서 군 복무 중인 손녀 하늘이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는지 살펴보죠.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게 장사하세요. 저번에 국물 탄 거 또 하지 말고요. 같은 짧은 메시지라도 있으면 온종일 기분이 좋아집니다. 복내 할머니의 리어카에는 특별한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매운맛은 줄였지만 인생맛은 진합니다라는 손글씨 간판이 바로 그것이죠. 이 말에는 40년이 넘는 떡볶이 장사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면서 그 딸이 또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어린 손녀까지 떠안게 된 복내 할머니의 인생 자체가 바로 이 리어카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골목 모퉁이에 리어카를 세우고 나면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됩니다. 손수 만든 떡볶이 국물을 끓이기 시작하죠. 복내 할머니의 떡볶이는 동네에서 유명합니다.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은 딱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거든요. 초등학생들은 물론이고 출근길 회사원들까지 줄을 설 정도입니다. 할머니 떡볶이는 우리 어릴 적 맛이에요. 단골 손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복내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신의 떡볶이가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 고맙기만 하죠. 복내 할머니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손녀 하늘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키운 하늘이가 이제는 707특임단 여군 하사가 되었거든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하늘이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이 복내 할머니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화면 속에서 까무잡잡하게 탄 얼굴로 웃으며 할머니, 국물 너무 오래 끓이지 말아요. 저번에 탔잖아요 하고 잔소리하는 하늘이를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할머니,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꼭 경찰에 신고하세요.
요즘 노점상 타겟으로 하는 조폭들이 많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지난주 영상 통화에서 하늘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우리 동네는 조용해서 괜찮다고 대답했는데 이제 보니 하늘이의 걱정이 괜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골목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골목 끝에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서 수상한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정장을 입고 다니지만 눈빛이 험악한 사람들, 그리고 문신을 한 젊은 남자들이 골목을 기웃거리며 상인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걸어댑니다. 처음에는 재개발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그 사람들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노점상들에게 자리세니 관리비니 하는 말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제는 붕어빵 아저씨가 돈을 안 내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소문도 들었고요. 복내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떡볶이나 팔면서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니까요. 게다가 워낙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터라 설마 자신한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그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만 자신의 리어카 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드디어 그 사람들이 복내 할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리어카 앞을 가로막았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중 한 명이 비웃듯 말을 걸어왔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떡볶이 국물을 젓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지만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3명 모두 덩치가 크고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떡볶이 드실 거예요? 복내 할머니가 평소처럼 친근하게 물어봤지만 남자들은 웃음을 띠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중 덩치가 가장 큰 남자가 앞으로 나서더니 말했습니다. 목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손가락에는 반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우리 구역인 거 몰라요? 미련한 건 죄야.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마동규였어요. 동네에서 악명 높은 조폭으로 최근 재개발 구역을 노리고 이 일대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는 인물이었죠. 뒤에 서 있는 2명의 부하들도 마찬가지로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자신에게는 물러설 이유가 없었어요. 이거 40년 한 자리야. 이 골목 애들이 나 떡볶이로 컸어. 복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손에 쥔 국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시선만큼은 굳건했어요. 마동규는 복내 할머니의 말을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40년? 할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골목을 관리하거든요. 재개발 들어오면 어차피 다 헐릴 건데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마동규 뒤에 서 있던 부하들도 히히덕거리며 웃어댔어요. 그들의 웃음소리는 복내 할머니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질서를 잡아주는 거죠. 매달 관리비만 좀 내시면 계속 장사하셔도 되거든요. 다른 상인들은 다 협조하고 있어요. 마동규가 가짜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복내 할머니는 그 말뜻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삥뜯기였어요. 주변 상인들이 이미 당하고 있다는 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돈 낼 여유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겨우겨우 사는데 손녀 군대 보내고 나서는 더더욱 힘들어요.
복내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만 마동규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협조적이지 않으시네요? 다른 분들은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때 복내 할머니의 단골 손님인 초등학생 2명이 할머니 떡볶이 주세요 하며 달려왔습니다. 하나는 노란 가방을 메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파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복내 할머니는 재빨리 밝은 표정을 지으며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 우리 예쁜이들.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왔구나. 하지만 마동규는 아이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희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해. 여기서 떡볶이 사 먹지 말라고. 이 할머니 곧 없어질 거야.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평소 친근하게 대해주던 할머니 앞에 무서운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복내 할머니의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왜 그래요? 애들이 뭘 잘못했다고. 복내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자 마동규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빨리 정리하고 다른 데 가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안 돼요. 여기는 내 자리야. 내가 젊을 때부터 여기서 장사했어요. 내 딸도 여기서 자랐고 손녀도 여기서 컸어요. 복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는 할머니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그 순간 마동규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A씨, 늙은이가 끝까지 고집부리네. 좋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마동규는 갑자기 발로 리어카를 세게 찼습니다. 탕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떡볶이 통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복내 할머니가 하고 외치며 통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끓고 있던 붉은 떡볶이 국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복내 할머니의 손등과 팔에 튀었습니다. 아! 복내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어요. 바닥에는 붉은 국물과 하얀 떡들이 흩어져 있었고 복내 할머니의 손등은 순식간에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40년 동안 정성스럽게 끓인 국물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건 아침밥 못 먹은 애들 주려고. 복내 할머니가 바닥에 엎어진 떡볶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복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픈 것은 화상보다도 자신의 존재 자체가 짓밟히는 기분이었어요. 마동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A씨 늙은이 하나 넘어졌다고 뭐 어떠냐? 자업자득이지. 부하들도 맞아요, 형님. 그냥 치우고 가면 되죠 하며 웃어댔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쳐다만 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더 심하게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마동규가 마지막으로 위협하며 부하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골목에는 떡볶이 냄새와 복내 할머니의 흐느낌만이 남았어요. 복내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안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 입구에서 야채 장사를 하는 김순자 아주머니였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마동규 일당이 사라지자마자 복내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복내야, 괜찮아? 순자 아주머니가 복내 할머니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복내 할머니의 손등은 화상으로 빨갛게 부어 있었고 무릎에도 상처가 났어요. 아파. 정말 아파. 복내 할머니가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방금 전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동규가 리어카를 걷어차고
복내 할머니가 넘어지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복내야, 이거 하늘이한테 보내야 해.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아니야, 하늘이한테는 걱정 끼치면 안 돼. 군대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복내 할머니가 말렸지만 순자 아주머니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복내야, 하늘이는 내 손녀야. 할머니가 이런 일 당했는데 모르고 지낼 수는 없어. 그 시각 강원도 춘천의 707특임단 훈련장에서는 이하늘 하사가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강행군 훈련이 있어서 휴대폰을 확인할 겨를이 없었어요. 하늘은 동료들과 함께 산악 지형을 달리며 전투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넌 정말 체력이 좋다. 남자들도 따라오기 힘든데. 옆에서 뛰던 동기가 말했습니다. 하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건강하게 계셔야 하니까 내가 더 건강해야죠. 할머니가 떡볶이 팔면서 날 키워주셨거든요. 하늘은 늘 할머니 자랑을 했습니다. 동기들도 이미 복내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떡볶이 할머니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하늘이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혼자서 손녀 키우고 군대까지 보내시고. 훈련이 끝나고 막사로 돌아온 하늘은 샤워를 마친 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늘아, 급한 일이야. 동영상 확인해봐. 하늘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첨부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하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복내 할머니가 조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동규가 리어카를 걷어차는 순간 끓는 떡볶이 국물이 할머니에게 튀면서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까지. 할머니. 하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복내 할머니는 바닥에 엎어진 떡볶이를 바라보며 아침밥 못 먹은 애들 주려고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하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즉시 순자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아, 할머니 지금 병원에 계셔. 화상도 심하고 충격도 받으셔서. 근데 하늘아, 넌 함부로 나오면 안 돼. 군대 규칙이 있잖아. 하지만 하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할머니 옆에 있어 주세요. 제가 곧 갈게요. 전화를 끄는 하늘은 동기에게 말했습니다. 미안, 급한 일이 생겼어. 무단 외출해야겠어. 하늘아, 무단 외출하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최소 일주일 영창이야. 동기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하늘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하늘은 정복을 벗고 검은 야상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군화끈을 단단히 조이며 혼잣말했어요. 저 인간들이 걷어찬 건 떡볶이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의 인생이에요. 하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707은 복수를 위해 움직이지 않지만 할머니를 지키지 못하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야. 하늘은 조용히 말하며 막사를 나섰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하늘의 발걸음은 확고했어요. 부대 정문을 몰래 빠져나온 하늘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서울 북부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 기사가 급한 일이세요? 라고 물었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머릿속에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떡볶이를 끓이며 우리 하늘이 학용품 살 돈 벌어야지라고 말씀하시던 할머니, 자신이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던 할머니, 군대 가는 날 울먹이시면서도 우리 하늘이가
나라 지키러 간다며 자랑스러워 하시던 할머니. 이번에는 내가 할머니를 지킬 차례야. 하늘이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택시는 밤길을 달려 서울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늘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병원에서 복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의 손등과 팔에는 화상 치료를 위한 거즈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충격으로 인해 창백했어요. 할머니. 하늘이 병실 문을 열며 들어서자 복내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늘아, 너 어떻게 여기 왔어? 부대에서 허락받고 온 거야? 복내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늘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다치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늘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경찰에는 신고하셨어요? 응, 순자가 신고해줬는데. 복내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때 순자 아주머니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하늘아, 왔구나. 근데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이상해. 분명히 영상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 쌍방 실수라고 하더라고. 순자 아주머니의 말에 하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쌍방 실수라고요? 할머니가 뭘 잘못하셨다는 거죠? 하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경찰이 그러는데 노점 분쟁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그리고 떡볶이 국물로 시민이 다쳤다고 조서에 적혀 있다더라. 하늘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을 만나자마자 따져 물었어요. 제 할머니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건데 왜 쌍방 실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상도 있잖아요. 하지만 경찰관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가씨, 현장에서 보니까 노점상 분쟁이더라고요. 그리고 뜨거운 국물로 인한 사고이기도 하고 상대방도 할머니가 먼저 국물을 튀겼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경찰관의 말에 하늘이 분노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영상을 제대로 보셨어요? 영상이 좀 흐릿해서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목격자들도 확실하지 않은 증언만. 경찰관이 대충 넘어가려 하자 하늘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시는 거예요? 경찰서를 나온 하늘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는데 제목이 가관이었어요. 떡볶이 국물로 시민 다치게 한 할머니, 노점상 분쟁 격화라는 황당한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마치 복내 할머니가 가해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었어요. 노점상 자리 다툼 중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뉴스 인터뷰에 마동규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동규는 정장을 차려입고 마치 피해자인 양 말하고 있었어요. 에이, 그냥 길막 좀 된 거지. 할머니께서 실수로 국물을 흘리신 거예요. 다 정리됐어요. 마동규가 웃으며 말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하늘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웃어? 지금 이 인간이 웃고 있네? 하늘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마동규는 기자들 앞에서 태연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한 일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하늘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마동규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요. 마동규의 삼촌이 구청 건설과장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현재도 구청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구나.
하늘이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마동규는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지역 권력과 연결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경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도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병원으로 돌아가서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할머니가 가해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요. 복내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가 보다 하늘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원래 이런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이런 일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내 할머니는 체념한 듯 말했어요. 하늘아, 너는 군대로 돌아가. 이런 일에 휘말리면 내 장래에 해가 돼. 그 순간 순자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복내야, 하늘아. 큰일 났어. 마동규 그 자식이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한테 인터뷰하면서 웃고 있어. 그리고 복내 너를 고소하겠다고 하더라. 순자 아주머니의 말에 하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소를 한다고요? 무슨 죄목으로요? 업무방해랑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아, 정말 뻔뻔해서 말이 안 나와. 순자 아주머니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할머니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법도 경찰도 언론도 모두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하늘의 마음속에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가볍게 짓밟혀도 되는 거야? 하늘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하늘은 마동규의 근거지를 찾아내기 위해 골목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후 하늘은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707특임단에서 배운 정찰 기술을 활용해 마동규 일당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젊은 남자가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복내 할머니 손녀시죠? 저도 그 일 봤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남자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친근한 인상이었어요. 저는 이민호라고 해요. 시장에서 과일 팔고 있어요. 민호는 하늘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마동규 그 자식들이 자주 가는 곳이 있어요. 골목 끝에 있는 레드룸이라는 노래방인데 거기가 본거지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하늘은 민호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복내 할머니한테 신세도 많이 졌고 이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민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과 민호는 레드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3층 건물이었고 1층은 노래방, 2층과 3층은 마동규 일당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어요. 누나, 제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할게요. 그 다음에 신호 보내드릴게요. 민호가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은 건물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민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하늘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누구야? 떡볶이 손녀 아니야? 마동규가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5명의 부하들이 따라왔어요. 하늘은 순간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지? 아, 그래. 민호 그 자식이 데려온 거구나. 마동규가 손뼉을 치자 민호가 건물 안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친근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냉소적인 웃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누나.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민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너도 마동규 일당이었구나. 처음부터 그랬어요. 복내 할머니 주변 사람들 파악하라고 해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척 했거든요. 마동규가 하늘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군이면 뭐 어쩔 건데. 싸우자고. 여기선 네가 떡볶이 손녀라고. 마동규의 부하들이 하늘을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707에서 배운 격투 기술을 사용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늘이 한 명을 제압하면 다른 두 명이 달려들었어요. 좁은 골목이라 움직일 공간도 제한적이었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준비를 단단히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하늘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다수에게 둘러싸여 제압당했습니다. 야, 여군이라더니 별거 아니네. 마동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갈비뼈와 손목이 아팠어요. 격투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707특임단이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냥 계집애네. 하늘이 바닥에 쓰러진 채로 마동규를 노려봤습니다. 할머니한테 사과해. 사과?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마동규가 하늘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할머니가 먼저 국물 튀긴 거잖아.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거짓말. 하늘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증거 있어? 경찰도 우리 편이고 언론도 우리 편인데? 마동규가 하늘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입꼬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내 할머니는 이미 끝났어. 고소장도 넣었고 곧 배상금 물어내야 할 거야. 그리고 너도 이제 끝이고. 마동규가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얘 좀 더 혼내줘. 감히 우리 본거지까지 쳐들어오다니. 부하들이 하늘에게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지친 상태에서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몇 차례 더 구타를 당한 후 하늘은 완전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고 손목도 삐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아직 못했어요. 하늘이 의식을 잃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복내 할머니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할머니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동규가 마지막으로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나타나면 진짜 죽여버린다. 그리고 내 할머니도 가만 안 둘 거야. 마동규 일당은 하늘을 골목 한 구석에 버려둔 채 사라졌습니다. 한참 후 하늘은 간신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휴대폰으로 순자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 아주머니와 몇 명의 시장 상인들이 달려와 하늘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갈비뼈에 금이 가고 손목이 삐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하늘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하늘의 눈에 다시 의지가 돌아왔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하늘은 퇴원 후 시장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마련해준 임시 거처였어요. 갈비뼈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하늘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거든요. 창고 안에서 하늘은 복내 할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하면서 가져온 짐 중에 낡은 앞치마가 있었어요. 하늘이 그 앞치마를 펼쳐보는 순간
뒷면에서 손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늘 건강하게만 살아줘 하느라 할미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언제 이런 글을 써놨는지 몰랐지만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할머니. 하늘이 앞치마를 꽉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할머니를 지킬 차례예요.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순자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시장 상인들 몇 명이 따라왔어요. 하늘아,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아주머니. 하늘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하늘아, 우리가 말이야. 순자 아주머니가 말을 꺼내려다 망설였습니다. 그때 떡집 아저씨가 대신 말했어요. 우리도 마동규 때문에 피해봤어. 그놈들이 돈 안 내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더라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매달 관리비라면서 돈을 뜯어가고 있어요. 야채가게 아주머니도 맞장구 쳤습니다. 처음엔 무서워서 다들 조용히 있었는데 동네 언니 일 보고 나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늘은 상인들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럼 다들 마동규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시장 상인들 절반이 넘게 피해를 보고 있어. 순자 아주머니가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우리가 도울게. 내가 혼자 당한 것처럼 우리도 혼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다 같이 힘을 모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하늘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복내가 우리 시장 터줏대감이야. 그리고 내가 707에서 나라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널 지켜주지 못하면 말이 되냐? 떡집 아저씨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마동규 놈들이 매주 금요일 밤에 돈 수금하러 다녀. 그때가 제일 방심하는 때야. 그리고 골목 곳곳에 있는 CCTV 위치도 다 파악했어. 시장 전체 리어카로 골목 입구를 막을 수도 있어요. 순대집 아저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20년 넘게 이 자리 지켜온 사람들이야. 이 골목 지형은 누구보다 잘 알지.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하늘아, 우리가 차량 동선도 다 파악해뒀어. 그놈들이 어디로 도망가려 해도 다 막을 수 있어. 상인들의 눈에는 결의가 보였어요. 하늘은 상인들의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끝을 봐야지. 순자 아주머니가 하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내가 우리 희망이야. 너처럼 용감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 할 수 없어. 우리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늘은 상인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켜. 우리 세대까지 다 짓밟게 둘 순 없어. 하늘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실려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상인들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의 모든 출입구를 리어카로 막고 CCTV로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며 마동규 일당이 도망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포위하는 것이었어요. 금요일 밤이면 이틀 남았네. 떡집 아저씨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해.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어요. 그날 밤 하늘은 복내 할머니의 앞치마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나 말했어요. 하늘아, 무리하지 마. 할미는 괜찮아. 하지만 하늘은 꿈속에서도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번엔 제가 지킬 거예요. 다음 날부터 시장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상인들은 모두 금요일 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늘은 707에서 배운 전술을 응용해서 작전을 짰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하늘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의 존엄을, 우리 모두의 존엄을 되찾을 거야. 하늘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동규는 아직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과 하늘이 준비한 마지막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마동규와 부하들은 평소처럼 수금을 마치고 레드룸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입구에 다다르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리어카들이 길을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마동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뒤쪽으로 빠져나가죠. 부하 중 하나가 말했지만 뒤돌아보니 그쪽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 상인들이 리어카와 좌판으로 모든 출구를 봉쇄해 놓았습니다. 마동규 일당 5명은 골목 한가운데 갇힌 셈이었어요. 야, 이거 뭔 짓거리야? 마동규가 소리쳤지만 상인들은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똑똑똑. 규칙적인 군화 소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야상을 입고 군화를 신은 채였어요. 갈비뼈 부상 때문에 약간 불편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매서웠습니다. 기다렸어. 하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떡볶이 손녀잖아. 지난번에 혼나고도 또 왔네. 마동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네. 하지만 상관없어. 우린 5이야. 마동규의 부하들이 하늘을 에워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엔 제가 준비가 부족했어요. 이번엔 다르죠. 하늘이 말하는 동안 주변 건물의 창문마다 휴대폰 불빛이 켜졌습니다. 상인들이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실시간 생중계 중이에요. 이제 도망갈 곳도 없고 숨길 곳도 없어요. 하늘의 말에 마동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계집애가. 마동규가 주먹을 쥐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하늘이 달랐습니다. 마동규의 주먹을 피하며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어요. 707에서 배운 격투 기술이 제대로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동규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형님. 부하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하늘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한 명의 손목을 꺾어 제압하고 다른 한 명은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어요. 좁은 골목이라 오히려 다수가 동시에 공격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미친. 마동규가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하늘이 군화로 정강이를 차며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사과해요. 누가 사과해? 마동규가 반항했지만 하늘의 다음 공격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하늘은 마동규를 복내 할머니의 리어카가 있던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상인들이 미리 가져다 놓은 리어카였어요. 여기서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기억나죠? 하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기억 안 나. 마동규가 버텼지만 하늘이 군화로 어깨를 눌렀어요. 할머니께서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떡볶이를 끓이셨어요. 동네 아이들을 키우고 저를 키우셨어요. 그런 할머니를 걷어찬 거예요. 마동규의 부하들은 이미 모두 제압당한 상태였습니다. 상인들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이게 내 가족의 응답이에요. 하늘이 마동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의 방식이에요. 하늘이 마지막으로 군화로 마동규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마동규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웅크렸어요. 할머니.
할머니한테 사과해요. 미안하다고 마동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더 크게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요. 하늘이 명령했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니께 죄송합니다. 마동규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골목 입구로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으니까요. 경찰들도 함부로 상황을 조작할 수 없었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지만 주변에서는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네, 여기 폭행범들이에요. 증거 영상도 다 있고요. 순자 아주머니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마동규가 일어나려 하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이 여자가 저희를... 하늘이 다시 한번 마동규를 제압했어요. 조용히 해요. 이제 변명할 시간 끝났어요. 경찰관들이 마동규 일당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실시간 중계와 수많은 목격자들 때문에 대충 넘어갈 수 없었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마동규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하늘은 마동규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하늘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주변에서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늘아, 정말 잘했어. 순자 아주머니가 하늘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이 평화로워질 거야. 다른 상인들도 하늘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하늘은 복내 할머니의 리어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마음 놓고 떡볶이 끓이세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골목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온라인으로 퍼져나가며 큰 화제가 되었어요. 707 출신 손녀가 할머니를 지킨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밤이었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골목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마동규 일당은 모두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실시간 중계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찰도 제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복내 할머니는 화상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손등에 약간의 흉터가 남았지만 떡볶이를 끓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정성스럽게 새로 도색해준 리어카 앞에서 복내 할머니는 다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주세요. 초등학생들이 예전처럼 달려와 주문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떡볶이를 담아주었어요. 그래, 우리 예쁜이들. 오늘은 어묵 국물도 있어. 와, 할머니 최고예요. 리어카에는 새로운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복내 떡볶이 인생 맛은 그대로입니다라는 문구였어요. 시장 상인들이 함께 만들어준 선물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의 간판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복내 할머니 앞에는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회사원들, 심지어 인근 대학생들까지 찾아왔어요. 온라인으로 유명해진 후 할머니의 떡볶이를 먹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옛날 어릴 때 맛 그대로네요. 단골 손님이 말하자 복내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하늘이가 지켜줘서 계속 끓일 수 있게 됐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복내 할머니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늘이었어요. 707 부대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는 하늘의 모습을 보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늘이다. 떡볶이 할머니 지켜준 그 손녀. 할머니 하늘이 밝게 웃으며 복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늘아, 언제 왔어? 부대에서 허락받고 온 거야? 복내 할머니가 반가워하며 물었어요. 네, 정당한 휴가예요. 할머니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하늘은 리어카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복내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담아주자 하늘이 한 젓가락 먹고 말했어요. 역시 할머니 떡볶이가 최고예요. 부대에서 먹는 건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 하늘이가 고생 많았어. 복내 할머니가 하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단 외출까지 하면서 할머니 걱정해줘서 고마워. 할머니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늘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장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모두 할머니를 지켜주시잖아요. 이제 정말 안전해요. 순자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하늘아, 내가 없었으면 우리도 계속 당했을 거야. 진짜 고마워.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도 여러분 도움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 한 아이가 하늘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누나, 정말 707이에요?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707은 진짜 대단한 부대래요. 하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맞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마음이야. 저도 커서 707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지킬 거예요. 아이가 힘차게 말하자 주변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어요. 그래, 꼭 그렇게 해. 복내 할머니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할머니가 잘 키워주셨으니까요. 할머니의 떡볶이로 저도 컸고 이 동네 아이들도 다 컸잖아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온라인 뉴스를 보고 온 사람들, 그리고 복내 할머니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응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할머니 옆에서 손님들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이 국물은 아무도 못 걷어차요. 이제 이 골목은 우리 거예요. 복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 우리 골목이야.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하늘은 부대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다음 휴가 때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몸 건강히 지내야 해. 복내 할머니가 하늘에게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부대 가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할머니가 만든 떡이야. 고마워요, 할머니.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하늘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시장 상인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늘아, 조심히 가. 다음에 또 와. 하늘도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모두 건강하세요. 그 저녁 복내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장사를 마쳤습니다. 리어카를 정리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늘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지켜준 게 아니라 내가 할머니를 지켜준 거구나. 골목에는 다시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떡볶이 냄새가 어우러진 따뜻한 골목이었어요. 복내 할머니의 떡볶이는 계속 끓어오르고 있었고 그 국물에는 40년의 인생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떡볶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존엄이었고 서민들의 삶이었으며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계속해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